때는 그래도 좀 뭔가 비슷비슷하고 배웠던 거 좀 활용하는 느낌인데 저 문제 질문을 좀 먼저 보고 나서 부등식 오늘 넘어간다고 했죠. 넘어갈게요. 일단 801번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건 빨리빨리 하고 갈게요. 801번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3차 방정식의 근이래요. 근데 두 근이 뭔지 몰라요. 왜냐하면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두 근의 어떤 정확한 값은 모른단 말이에요. 대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거는 근각의수의 관계 이용할 수 있어. 근각의수의 관계 이용해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은 먼저 표현을 해놓고 넘어갈게요. 그럼 위에 있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안 나와 있으니까 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그럼 이 3차 방정식에서의 두 근이 원래 세 근이어야 되지? 근이 세 개여야 되죠? 알파랑 베타가 있고 뭔가 또 다른 거 하나가 더 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은 가능하겠다. 그러면 두 근의 합, 알파와 베타의 합은 얼마니 정연아? 위에서, 그렇지? 2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도 만들어 놓을게요. A로 만들어 놓을게요.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3차 방정식에서 세 근의 합을 가지고 나머지 한 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볼게요. 세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모르는 근. 이렇게 세 근을 더하면 근각의 수의 관계에 의해서 정연이 얼마가 돼야 돼 이거? 3이요. 그치? 근데 위에서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라는 걸 알았단 말이야. 그럼 나머지 한 근 뭔지 찾았어? 1이네. 나머지 한 근 1이에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A랑 B라는 걸 다 찾아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거 먼저 봅시다. 나와 있는 게 세 근의 곱이 주어져 있다. 세 근의 곱이. 상수항이 있기 때문에 세 근의 곱을 가지고 해볼게요. 알파 곱하기 베타 곱하기 1. 그냥 알파 베타랑 똑같네. 이 세 근의 곱이요. 마이너스 A분의 D였잖아. 즉 4가 돼야 돼. 4. 그러면 알파 베타 값이 4라는 거니까 A 값이 나왔어요. A는요. 4예요. A가 4라는 것까지 찾아냈고 이제 뭐 해야 되냐면 곱의 합. 곱의 합을 이용해서 B를 구할게요. 색은 알파랑 베타랑 1인데 두 개씩 곱하는 거예요. 두 개씩 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이 곱의 합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이 1차항의 개수인 B가 돼야 돼. 그러면 정연아 이거 B 구할 수 있지? 얼마예요? B는? 6이요. 6이요. 그러면 A가 4고 B가 6이다 라고 해서 이 답을 구할 수 있는 힌트들이 나왔어요. 나 808번 문제 너무 좋아하는데 볼게요. 뭔가 나머지 정리인가? 라는 느낌이 들 것 같아. 1대입 했더니 1되고 2대입 했더니 1되고 3대입 했더니 1되네. 그래서 나머지 정리를 활용해도 되고 혹은 이 1만 2항에서 인수정리 활용해도 되거든요. 어떻게 인수정리 활용할 수 있냐면 P1은 1이라고 그랬으니까 P1-1은 0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면 P2-1도 0이고요. P3-1도 0이 된다. 이게 즉 무슨 의미냐면 다항식 Px가 인수로 뭐를 갖는 거냐면 1 집어넣었더니 0되고 2 집어넣었더니 0되고 3 집어넣었더니 0돼요. 그래서 Px-1은요 3개의 1차식을 인수로 가져야겠다. x-1이랑 x-2랑 x-3을 인수로 가져요. 정의는 여기까지 됐니? 숫자 그 0되게 하는 값을 대입했더니 0이 된 거야. 그래서 px-1 왜냐면 형태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러면 px-1이라는 식이 이렇게 생겼겠다. px-1은요 x-1, x-2, x-3 이렇게 되면 되겠네. 그러면 px-1이라는 3차 다항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px라는 다항식을 구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 1만 이항하면. 그래서 px는 x-1
x-1, x-2, x-3 한 다음에 좌변에 있던 마이너스를 이항해서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일단 px의 정체를 다 알아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p-1 값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 p-1 값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p-1 값 한번 구해보세요. x세제곱의 개수는 1이었고요. 너무 더워지는 것 같아서 좀 갈게요. 얼마 나와요? 맞죠? 마이너스 23 나오죠? 마이너스 23이라고 해서 값이 나와요. 생각보다 무난하지 않나요? 근데 이 해석을 좀 잘해야 돼. 이런 거 하면은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나머지가 1이 된다는 것과도 같으니까 이렇게 1차식 3개 쓰고 플러스 1로 바로 적어도 돼요. 선생님처럼 여기 중간에 있는 거 안 써도 되고 여기 이렇게 px를 바로 만들 수도 있으면 돼요. 그러면 812번이요. 812번 같이 이런 조건 만족시키는 문제들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812번 뭔가 고등학생 때 훨씬 많이 나오는 스타일 중학생 때보다 여기도 x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식 px다라고 돼 있네. 개수가 모두 실수라는 힌트를 왜 줬냐면 켤레근을 이용하라는 뜻. 그러면 여기서는 켤레 복소수겠지. 한 근이 6i라고 했으니까 보여요? 나 조건에서 방정식 px는 0의 한 근이 6i다라고 했으니까요. 나머지 한 근이 자동적으로 나온 거예요. px는 0이라는 요 방정식의 근이 하나는 6i고 개수가 실수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다른 한 근은 자동적으로 이 근의 켤레 복소수가 근이 되고 나머지 한 근도 찾을 수 있다. 가조건 봐보세요. 가조건. px는 x-4로 나눠 떨어진대. 이게 무슨 소리냐면 px 인수분해하면 x-4라는 식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x-4가 0이 되려면 즉 px가요. 이거 안 써도 돼요. 이런 형태로 나온다는 거야. px가. 그러면 여기 근 하나 더 생긴 거지. 여기에서 6i랑 마이너스 6i 생길 테고 여기서 4라는 근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세 근이 다 나왔어요. 근계수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거 px 구하려면. 그러면 세 근이 다 주어져 있으니까 이 세 근을 가지고 우리가 이 px라는 이 다항식을 만들어 볼게요. px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을 만들어 볼게요. 이거를 그냥 근이니까 이렇게 쓰는 애들도 있는데 근이니까 이렇게 써서 하겠다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냥 바로 어떻게 할 수 있게 만들 거냐면 근계수를 좀 더 많이 활용해야 되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할 수 있게 해볼게요. 세 근의 합은요. 이거 민서 질문이었네? 네. 민서는 세 근의 합. 4요? 두 근끼리의 곱의 합. 요거는 좀 암산하거나 계산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두 개씩 곱해서 더하면 돼요. 얘네 둘 곱하면 플러스 36 맞나요? 네.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36 둘이 곱하면 플러스 24i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24i니까 곱의 합은 36이네요. 그 다음에 세근의 곱이요. 정연아 이거 세근의 곱 구해봐. 세 짝을 곱해봐. 잠깐만. 244. 계산 잘못한 거 아니에요 혹시? 144. 네. 그러면 곱의 합, 곱이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 px 찾았지. 그죠? 다항식 px는 0 또는 다항식 px는 3차 계수가 1이라고 했었죠 아까? x세제곱의 계수가 1인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왜?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붙여서 표현하니까 곱의 합은 플러스 36이니까 36x 곱이 144니까 마이너스 144는 0 이렇게 될 거예요.
는영을 붙인 이유는 px는 0대로 붙인 건데 일단 px라는 다항식을 나 만들어내면 이렇게 될 건데요. 문제에서 p2x는 0의 모든 근의 곱을 구하래요. 그럼 뭐 하면 돼? p2x는 0이면요. x 대신에 지금 2x가 들어가서 근의 곱을 구하면 되거든요. x 대신에 2x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나? 여기 2x가 들어갈 거예요. 진짜로 곱할 건 아니고요. 그냥 여기까지만 가보세요. 이게 지금 뭐 한 거냐면 x 자리에 2x를 넣어서 p2x라는 다항식을 지금 표현해낸 건데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근의 곱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 이렇게 해서 표현하잖아요. 그걸로 바로 나타낼게요. 여기 최고차항 보이니까. 그러면 근의 곱 마이너스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예요? 8이네요. 2의 세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상수항은 얼마죠? 마이너스 144지.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이거 약분 한번 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약분 한번 해주세요. 민서 약분했니? 네. 뭐 나왔니? 8이요. 네, 맞아요. 18이요, 18. 845번? 네. 845번 좀 봐봐요. 우리 도전이라고 써있으니까 한번 좀 유심히 봅시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데요. 문자에 쫄지 말고 제발 이거 문자 있더라도 그냥 바로 인수분해 할 수 있어야 돼요. 인수분해 하려면 인수 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해야 되는데 x에다가 뭘 넣었을 때 0이 될까? 이거 찾은 사람 있어요 혹시? 이거 좀 어려울 텐데 x에다가 뭘 넣어야 0이 될까? 우리 인수 찾기 위해서 x에다가 어떤 수 넣어서 0 되게 하는 거 찾는 거 있었죠?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거 찾는 거 좀 까다롭다? 어렵다? 이거 왜 도전이고 왜 까다롭냐면 x에 들어갈 숫자를 찾기가 수 자체는 안 나올 거야. 수라고 하면 안 나오고요. 문자를 넣어야 돼요. 어떻게 문자를 넣냐면요. 지금 보시면 여기 a를 보면은 이 a 제곱이 어쨌든 앞에 플러스 a 제곱이 있어서 사라져야 되는 거지. 그래야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해봐요. 그냥 맞아. a를 넣어야 돼요. 되게 이상한 느낌이죠. 뭔가 묘하지 않아? 뭔가 숫자가 아닌 딴 거를 넣으니까 x에다가 a를 넣어보면요. a 세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a a제곱 플러스 5a제곱 마이너스 a제곱는 0 이렇게 돼요. 요거 한번 계산해서 0 나오나 봐보세요. 내가 는 0이라고 스포를 했네. 그래서 가끔 이렇게 드물게 수가 아닌 이 안에 이 식에 포함되어 있는 문자를 대입해야 될 때도 있어요. 0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 인수분해를 할 건데요. 조립제법 이용해서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조립제법 하려고 개수를 쓴 거고요. A로 조립제법 해주시면 돼요. 해보세요. A로. 낯설지만 하면 0이 나와야 돼요. 조립제법 끝나니까 0 나오죠? 네. 그쵸? 그래서 x-a라는 인수를 갖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라는 인수를 가진 형태로 저 3차 방정식 인수분해가 돼요. 그러면 인수분해 했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어. 아 이게 뭔 소리야. 여기 1차식 하나, 2차식 두 개 나왔는데
여기서 나오는 그는 바로 보이죠? 0 되게 하는 x값은 a죠. 그러면 이 다음에서는 a가 아닌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와야 돼요.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와야 돼. 여기 문제에서 실근이라고 되어 있나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실근이어야 되네. 여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 하는데 단 A면 안 돼요. 그죠? 서로 달라야 되니까.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판별식을 사용하기로 했지. 우리가 근을 판별하려면 판별식 사용해서 판별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요. 양수가 돼야 돼요. 판별식 한번 사용해보세요. 선생님 다 했어요 벌써? 네, 계속. 오, 좋아요, 좋아요. 문제 나왔어요? 했어요? 네, 그러면은 A는 어떻게 돼요? 4보다 작다. A는 4보다 작다라는 게 나오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자연수 A의 개수는 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이것까지 구해놓은 다음에 4보다 작은 자연수면은 1, 2, 3이 있다라고 해서 1, 2, 3이다 하고 찾아버릴 수가 있는데요. 주의를 해주셔야 돼. 이게 도전 문제인 게 괜히 도전 문제가 아니겠지. 여기서 1, 2, 3을 대입했을 때 같은 근이 나오면 안 된단 말이야. 뭔 소리냐면 지금 후보가 1, 2, 3이 있어요. 자연수 1, 2, 3. 여기다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A가 1일 때는요. 저 식이 여기서 1이라는 근이 나오고 여기다 1 넣으면 1 근 안 나오지. 1 돼요. 1 됩니다. 1 가능해요. 그 다음에 2를 넣어볼게요. 여기 2 넣으면 근으로 2가 나오고 여기다 2를 넣으면 근으로 2가 안 나오죠. 왜냐면 인수분해에서 2가 안 되니까. 그러면 2도 돼요. 3을 한번 넣어볼게요. 3. 여기다 3 넣으면 실근으로 3이 나왔단 말이야. 뒤에 있는 이차식에다 3 넣으면 정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다 3을 넣으면 이거 인수분해하면 3 나오지 않니? 근으로? 똑같은 근 나오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얘는 안 돼요. 3은 안 돼요. 그래서 1하고 2만 가능해요. 3이 안 돼요. 그래서 서로 다른 세실근이라는 유형이 나오면 조심을 해줘야 돼요. 앞에 있는 근이랑 똑같은 근이 나오는 게 있겠다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제발 확인해보세요. 끝까지. 그래서 A는 2개가 나와야 돼요. 1하고 2. 자연수 A는. 862번이요. 862번에 연립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때 실수 A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거는 좀 어려워했을 법하다. 이거 실수 성질을 활용하는 문제인데 실수의 성질 그때도 계속 했던 것 같은데 뭐 여러 개의 성질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뭐 있을까? 수상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실수의 성질은요. 네! 맞아요. 같거나 크다. 제일 중요한 성질을 활용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 성질을 활용해서 실수라는 말이 나오면요. 이 실수를 가지고 이렇게 완전 제곱식꼴로 나타내 줄 건데 일단 뭘 해봐야 되냐면 연립방정식이 실근을 가진대요. 연립방정식의 상태를 봤더니 위에 있는 거 1차식이고 밑에 있는 거 2차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하지? 1차랑 2차가 있으면? 1차를 한 문자로 정리한 다음에 2차를 대입해서. 완전 똑부러지게 잘 얘기했어요. 맞아요. 1차식을 한 문자로 정리한 다음에 2차식에 대입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정리해서 본인이 X로 만들 사람은 X로, Y는으로 만들 사람은 Y는으로 편한 대로 하세요. 어차피 결과는 똑같아요. 선생님은 그냥 보편적으로 X를 많이 사용해서 아래에 있는 식을 X에 대해서 나타내는 게 마음이 편해서 그렇게 나타낼게요. 그래서 X로 나타내려고 일부러 Y는으로 정리를 했고 그 Y 자리에다가 이제 2A-X를 대입해 볼게요.
이것도 안 돌아가는 거 뭐지? 그 x제곱 아니에요? 여기 뭔가 이상한데? 네. 2x제곱이 아니라 x제곱. X제곱 맞아요. 머리가 안 돌아가요. 여기 있는 거 얘랑 곱했다. 후 바꿀게요. 후 바꿔야지. 지웠고 써먹었고 마이너스 x는 지웠지? 써먹었고 된 거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머리가 안 돼. 그러면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해서 일단 나는 x라는 문자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그 이유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연립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어. A에 초점을 두면 안 되고 처음에 있던 이 연립방정식은 x랑 y에 대한 연립방정식이란 말이에요. x랑 y가 기준이어야 돼. 그 문자를 기준으로 그래서 내림차순 정리를 한 거고요.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해요? 실근을 갖는다. 판별식 0 이상이다 를 사용해요. 그래서 판별식을 만들어서 0 이상이다 라는 걸 이용할 거고요. 판별식을 만들 때 짝수 판별식을 사용할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a의 제곱 a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뒤에 있는 거 이게 짝수 판별식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 이 짝수 판별식이 0 이상이다 라고 했으니까 0 이상이다래. 의외로 정리하면은 실수의 성질 이용하지도 않게끔 개 간단하게 나와요. 2차식이면 이거 실수의 성질 2차식으로 정리가 되면요.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서 실수 성질 이용해야 되는데 a제곱이 여기서 소거돼요. 여기서 소거돼서 3a-6이 0 이상이다. a범위 바로 나오네요. 정인이 a범위구나. a범위 플러스 2. 그죠? 플러스 2 이상이다니까 실수의 최소값은 2다 라고 해서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 그러면 다음 부등식으로 넘어가서 시간이 얼마 없어서 부등식을 많이는 못하는데 사실 부등식의 단원이 그렇게 지금 하는 단원은 그렇게 양이 많진 않아요. 2차 부등식이 양이 많아요. 선생님이 부등식의 기본 성질 안 해도 되죠? 기본 성질 뭘까?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요. 또는 같은 양수를 곱하거나 나눠요. 그럼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는데 같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라는 게 부등식의 성질이에요. 이 정도는 중학교 2학년 때 부등식을 배울 때 학습했으니까 그거는 정리 안 하고 넘어갈 거고, 근데 이제 부등식의 풀이를 보는데 x의 개수가 문자인 부등식의 풀이에요. 부등식의 풀이 어떤 건지 확인을 해볼게요. 이 부등식 풀이에요. 우리 그냥 되게 맘 놓고 양변을 a로 나누면 그게 답이 아닙니다. a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세 가지 케이스로 구분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a가 양수일 때, 이때는 맘대로 나눠도 돼. a가 양수니까 양변을 a로 나누잖아요. 양변을 a로 나누면요, x의 범위가 나오고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양수로 나눴으니까. x는 a분의 b보다 크다 라고 해서 이렇게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돼요. 지금 선생님이 여기를 a라고 놓긴 했지만 이게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면 이런 형태로 변형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뭔지 보여요? 그냥 a가 아니라 a를 이용한 식으로. 그러면 이것도 양수가 되려면 구분을 할 때 a는 2보다 크다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 또는 식이 0보다 크다 일 경우는 그냥 똑같이 나눠라. 근데 0일 경우는 어떨까요? 제가 0이에요. 그러면 0x는 b보다 크다가 된다? 0x는 b보다 크다가 돼요.
이렇게 되면 부등식의 해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저 B의 값에 따라서 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죠? 만약에 이 B가요 0이에요? 그러면 해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0은 0보다 크다. 안 되지. 그 다음에 B가 음수면요? 되죠? B가 양수면요?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이 B가 양수거나 0이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야.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 0x는 3보다 크다고 나왔다고 할게요. x에다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3보다 무조건 작단 말이에요. 왜냐면 0이 되니까 곱하면 3보다 크다는 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이렇게 될 때는 해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B가 음수면요? 가능하죠. 이러면 모두 다 가능해요. 그 다음에 저 A가 음수면요. 저 위에 있는 거랑 반대로, 부등호 방향만 반대로 해주면 돼요. 그 이유는 음수로 나왔으니까. 그러면 양변에 A로 나눠요. 부등호 방향이 바뀌죠. 부등호 방향 바뀌죠. 부등호 방향 바뀐 걸로 표시할게요. 그래서 A분의 B보다 작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게 일단 부등식의 풀이고요. 이 부등식 풀이에서 또 자주 나오는 게 2차 부등식 전까지 자주 나오는 거예요.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부등식. 절대값. 연립부등식은 풀 줄 안다는 가정하에 넘어갈 건데 연립부등식 어떻게 풀어요? 따로따로 풀면 돼. 따로따로 풀어서요. 겹쳐지는 해를 찾으면 돼. 겹쳐지는 부분을 찾으면 돼요. 아 이거 연립부등식을 해줘야겠구나. 절대값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절대값보다 그냥 부등식을 푸는 게 낫겠다.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126쪽으로 와서요. 918번 보이나요? 이 918번처럼 일자로 연결된 게 연립부등식이래. 이게 어떻게 연립부등식이냐면 지금 왼쪽에 식 하나 있고 중간에 하나 있고 오른쪽에 하나 있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부등식 풀 때 어떻게 풀어야 할까? 이런 꼴의 부등식은 맨 왼쪽에 있는 거랑 중간에 있는 거랑 하나 하고 맞아. 왼쪽 중간에 있는 거랑 오른쪽에 있는 거랑 비교하고 그 겹쳐지는 구간을 찾으면 되지. 오, 너무 똘똘하게 얘기를 잘했어요. 왜 중간 거를 겹쳐야 하냐면 중간 거를 겹쳐야 얘네들의 대소 비교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민서야 이거는 너를 겨냥하는 게 아니라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냥 예시를 들 게 없어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민서랑 정현이랑 키를 쟀어요. 그랬더니 정현이가 크대요. 그리고 민서랑 민서가 너무 두어지네. 민서를 죽이는 거 아니야. 괜찮아. 너는 매력적이니까. 민서랑 그러면은 승택이랑 키를 쟀어요. 그랬더니 승택이가 크대요. 그러면 정현이랑 승택이 중에 누가 더 클까?가 비교가 안 되지. 그래서 이놈을 한 번 더 겹쳐서 그러니까 정현이랑 승택이 중에 누가 더 큰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쓸게요.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현이 하면서 이놈이라 했어. 정현이 똑그라지면서 정현이를 두 번 사용해서 정현이랑 승택이랑 민서의 대소 비교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식을 두 번 사용해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꼴의 방정식을 풀 때는 어떻게 나눠서 풀어? 가운데 있는 거를 두 번 반드시 이렇게 겹쳐 사용해서 풀어야 돼요. 풀이할 때. 그러면 918번 한번 풀어볼게요. 918번에도 그러면 2분의 x 플러스 1을 두 번 사용해서 연립 부등식으로 그러니까 두 개의 부등식으로 나눠서 푸셔야 돼요. 이렇게 나눠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겹쳐지는 해를 찾아볼 거예요. 저거 근데 연립 방정식 따로따로 푸는 거야. 그 연립 방정 네. 아 연립 방정식을 했어. 아 연립 부등식.
구하면 x의 범위가 어떻게 나와요? 2보다 작다. x 2보다 작다. 민서 2번 풀었어요? 아니. 하는 중이에요? 네. 네, 해볼게요. 풀었어요. 뭐 나왔어요?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x는 2보다 작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같이 똑같이 나왔나요? 네. 네, 그러면 이 두 부등식을 통해서 겹쳐지는 범위를 찾아라, 공통 범위를 찾아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2보다 작다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두 개의 범위, 두 개의 영역 중에 겹치는 영역이 어디냐면 이 영역이죠.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는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되는 거 맞나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에서 정수 x의 최대값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최대값을 구해주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정수 중에 가장 큰 건 마이너스 2죠. 그래서 마이너스 2다 라고 해서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부등식을 풀 때, 연립부등식을 풀 때 어떻게 풀어보냐면 각각의 부등식을 푼 다음에 1차 부등식이잖아요. 각각의 1차 부등식을 푼 다음에 수직선 위에 표현해봐. 헷갈리면 수직선 위에 표현하세요. 특히나 어떤 거 헷갈리냐면 해가 없거나 해가 특수하다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 해가 없는 거예요. 겹쳐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떨어져 나올 때는 해가 없는 거고요. 해가 특수한이라고 하는 거는 해가 몇 개일까? 하나는 왼쪽으로 오고 하나는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요. 얘는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럼 해가 하나예요. A라고 합시다. X는 A 이하이다. X는 A 이상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X는 A 이렇게 해서 해가 하나만 나올 수도 있어요. 아예 겹쳐지지 않으면 해가 없을 수도 있고요. 이런 거는 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부등식은 X는 A 미만이다가 나왔어요. X는 A 미만이다. 두 번째 부등식은 X는 A 이상이다가 나왔어요. 해 있는 걸까 없는 걸까? 네, A 안 겹치죠.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없다는 벌어져 있어서 겹치는 게 없어야 되고 겹치는 게 해가 하나 나온다는 거는 딱 한 개만 찍히는 거예요. 점이 공통분이 딱 한 군데만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부등식의 연습을 좀 하는 걸 해볼 거고 연립부등식 활용은 내가 과제를 안 낼 거니까 오늘 과제 되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목요일에 남은 부분 넘어갈게요. 남은 부분 넘어갈 테니까 오늘은 못한 과제랑 여기 오늘 해야 될 과제를 좀 하세요. 쉬는 시간에 가집시다. 정희 집에 가요? 네. 그러네요.